자, 여러분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뭐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여튼 그 공시법령이 이제 좀 그 다른 과목보다 이제 문제 수도 이제 24문제뿐이 안 되기 때문에 3회분을 지금 우리가 2번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일단 1회분 강의할 때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1회하고 2회 반을 촬영하고, 그다음에 2회 할 때 뭐 그 뒤에 자 12문제 뒤에 반하고 그 2회 반하고 3회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 1회 모의고사 1번 보게 되면 효력이 하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 뭐예요? 요건하고 효력은 시험 문제 꼭 매년 한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틀린 설명은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1번 현행법상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기가 실체상 뭐예요? 표상하는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등기를 신뢰해서 거래한 자는 뭐하지 않는다는 게 보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등기가 존재하면 그 권리가 표상하는 권리가 실체법상 존재하는 것으로 뭐예요? 추정한다. 그 추정력이죠. 자, 그래서 추정력은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나오는데, 일단 거기 담보가 등이 일종의 뭐예요? 담보물건으로서 경매에 참가해서 우전면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효력에 미치는 법의 등이 저당권과 유사한 실체법상 효력. 그 실체법이라는 것은 국민한테 권리와 의무를 주니까 이런 뭐예요? 우선 변제권, 경매 신청권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등기 추정력은 권리 변동 당사자 간의 자 존부의 문제가 돼서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쳐요. 이제 그게 틀린 것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만약에 뭐예요? 현재 등기부상에 자 1번에서 이게 소유권 묻었는 게 갑, 2번 잊었는 게 을 했을 때, 자 을 했을 때 뭐예요? 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뭐 이 등기부를 보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갑이라는 사람한테 여기 매매라고 돼 있으면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니까, 만약에 을은 갑한테 샀다 그러고 갑은 안 팔았다 그래서 이 당사자 간에 다툼 문제가 생기면 자 이 추정력은 당사자 간에 미치니까 이 등기가 무효라고 갑이 주장했으면 갑이 뭐예요? 이 입증 책임인 증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외웠어요. 뭐라고? 부표가 뭐가 안 되니? 부표가 추정이 안 되니? 담당원이 추정해서 이게 담당원이 뭐해서 추정을 해서 입상시켜라 이렇게 입상시켜라 아니게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표지예보하고 가등기 자체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으니까 부동산 표지예보하고 가등기가 추정력이 없으니까 이것 빼는 건 다 추정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향이 있다, 미친다, 추정력이 있다. 자, 그래서 가등기하고 표지예보가 아니니까 추정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등기는 종국등기에 속하며 종국등기를 예비등기인 가등기와 비교해서 뭐예요? 종국등기를 본등기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2번 인터넷. 자, 그 1번 등기 효력은 중요합니다. 그 시험 문제 나오니까 거기 1번은 뭐예요? 별표 조그맣게 하나 해두시고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 자, 2번에 인터넷에서 한 등기부 열람 있죠? 자, 1번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 발부에는 신청서 제출을 요하지 않아요. 인터넷이니까. 그 신청 사건이 계류 중일 때 등기 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뭐예요? 자, 알려줍니다. 자, 만약에 뭐예요? 신청 사건이 계류 중인 저당권 등기를 만약에 신청한다면, 신청을 받아서 지금 자, 그 신청을 사건이 계류 중에서 받아갖고 이제 등기부에 기록할 중이라면, 등기부 열람할 때 지금 저당권 등기 받았으니까 남의 집 들어갈 때 혹시 뭐예요? 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보는 사람은 그거 잘 봐라는 게. 그 다음에 3번도 뭐예요? 자,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 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자, 등기사건에 대해서 진행 상태를 일정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자, 그 5번에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람 및 등기사항 발부의 경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왜 인터넷 통해서 열람했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번은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그 3번 문제는 뭐예요? 3번 문제는 다음 중 권리자나 의무자의 어느 일방 혹은 등기명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다음 중 등기 권리자나 자, 의무자의 어느 일방 혹은 등기명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단독 신청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을 고르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확정된 공유물 판결, 공유물 파는 거 갖고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 갖고 단독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등기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 가가처 명단이에요. 이거 단독 신청입니다. 의무자가 소재불명됐으면 두 사람이 못하죠. 재건 판결 받고 단독이고. 자, 토지의 멸실, 분할 명령지가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하는 거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이에요. 근데
전세권이 있을 때 전세권의 기간을 연장하는 권리 경정 등기, 권리 변경 등기, 권리 경정은 두 사람이 재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기간을 뭐예요? 연장하자라고 얘기죠. 연장하자는 뭐예요? 권리 처음부터 원래 변경 등기라고 되게 되겠죠. 경정 등기는 처음부터 뭐예요? 잘못 쓴 얘기니까. 그래서 기간을 연장하자는 권리 변경 등기라고 고치시고 변경 등기는 공동인정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3번도 뭐 여러분이 이 정도는 단독이냐 공동이다. 별표 조그맣게 해두시고 자, 이것도 봐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설명 중 무한 것은 틀린 것은 등기인청의 경우에 자기계약 쌍방대로 허용되고 자, 등기는 권리자무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자,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가 만약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신체관계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아니라는 게. 그 다음에 신청권이 대리 없는 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게도 뭐예요? 그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 다른 거 모르더라도 하여튼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4번 있죠? 3, 4번은 여러분이 자, 이렇게 쳐놓고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주자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등기소에 출석할 대리인은 등기사무, 자, 출석한 대리인 있죠? 등기소에 출석할 대리인이 등기사무임을 받은 법무사와 지방보원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그 사무원에도, 그 사무원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이해만 해주자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주택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랬어요. 자, 그래서 등기 목적은 주택계획 설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뭐예요? 자,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죠? 이사 가려면 대항력이 상실되니까 주택임차권에 자, 등기 명령하는데 그 등기 목적은 그냥 주택임차권이에요. 설정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두 사람이 계약 맺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머릿속에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뭐가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뭐가 있다면 이 저당권이 있다면 이게 우리가 5가지 뭐예요? 물권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사항이에요. 자, 등기 목적은 항상 목적은 뭐예요? 보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변경 등기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멸을 말소 등기예요. 자, 그러면 되는 거는 기억할 거 없어요. 왜요? 저당권의 말소 등기, 저당권의 변경, 저당권의 이전, 저당권 이건 뭐 되는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안 되는 걸 기억해. 안 되는 거. 소유권 설정 등기라는 건 절대 없어요.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보존 등기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지역권 자체는 소유권과 따로 붙어 다니까 이 지역권 이런 게 없어요. 이 3가지 빼놓고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 목적을 잘 생각하는데 목적은 계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게 촉탁 등기는 그냥 주택임차권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걸 이제 한번 자 보려고 지금 낸 문제니까 다른 거는 여러분 이제 신경 쓸 것 같고 없고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물론 거기 동그라미 4번의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의 주택명령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고 5번에 임차권 등기명령 주택임차권이 격리된 경우에 그를 기초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어요. 왜? 이제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니까 자, 그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그 무효인 권리 갖고 임차권 등기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뭐예요? 6번 문제는 작년에도 한번 지문에 나왔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할 사유가 아닌 것에서 일단 기업과 니은만 보시면 돼요. 그 상속등기, 상속포괄유증과 취득쇼, 상속과 포괄유증, 취득쇼 요 2가지 기억 니은만 보시면 되고 물론 4번이 답입니다. 뭐 진정명의 회복하고 그다음에 뭐 공유물 분할은 자 굳이 농지취득 자격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공유물 분할되면 소유권을 원취득하니까 필요 없고 자 내 땅 다시 찾아오니까 필요 없다. 자 7번 여러분 집합 건물 중요하다니까. 집합 건물 꼭 거기다 별표 하나 해두시고 조그맣게 하나 두시고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귀약상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는 뜻 두고 표제만 둬. 거기다 쭉 써놓으세요. 표제부만 둔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서는 1동 건물 전부의 1등기 기록을 봐요. 왜?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1동 건물 전부의 1등기 사용한다니.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답인데 뭐라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이렇게 자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췄죠. 자, 일반 건물도 가능하고 구분 건물도 가능해요. 그래서 자 할 수 뭐예요? 있다지 하야 한다가 아니다. 보시고 그다음 대지권 등기 외에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다는 뜻의 부기가 없는 한 어디까지 땅까지 효력이 미쳐요.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만약에 건물만
전세권을 건물만 한다 그러면 자, 건물만의 하나입니다라고 써놔야 돼요.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의 대지권 중요하다 했죠? 이거 5번. 건물 등기부의 대지권 등기하면 어디에? 토지 등기부 뭐예요? 그 갑구나 을구의 대지권 뜻.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일동 건물 전체 표제부가 있고 자, 어디 왜 토지 위에 만약에 자, 빌라 자, 다세대 건물이 있다면 일동 전체 2층짜리 일동 전체 건물 자, 그다음에 각자 전유분 표제부 있고 101호, 102호, 201호, 205 표제가 있고 갑구 뭐라고? 갑구가 있다. 갑구일구.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갑구일구가 있으면 자, 어디에? 자, 건물 등기부 상단에 이게 상단 대지권의 목적 상단에 뭐예요? 상단에 건물 표시하고 하단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여기 하단부에 대지권 표시. 이걸 우리가 건물 등기부 표제에 무슨 등기했다고? 대지권 등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 표제부 갑구일구 있으면 이 갑구일구에 무슨 등기를 한다? 대지권 뜻에 등기한다 그랬어요. 뜻자가 들어갑니다. 자, 이건 토지 등기부 상단이다 받으시고. 자, 물론 이제 3번이 답이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인감용 중요합니다. 인감용 별표 하나 해두시고 조그맣게 해두시고 바르지 못한 거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1번은 뭐예요? 인감용은 3개월짜리고. 자, 그다음에 거기 자, 법정대리 등기할 때는 본인 거 내면 안 돼. 법정대리 거 낸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땐 가등기 명인의 인감용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관공소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인감용 내지 않습니다. 자, 소유권의 명의자가 인감용을 당연히 첨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인감인은 그래서 외우라 그랬어요. 인감인은 누구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소희와 그래서 소희와 저세상을 설정. 그래서 인감인을 내는 것은 소유권이 등기할 때와 설정 등기할 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뭘 내라고 인감인을 냅니다. 자, 근데 병말이 소유권이 아닌 자는 말소 등기라는 게 알겠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잊어버려서 자, 대리모로 뭐예요? 대리인 보낼 때는 인감용을 보내달라 이게 그죠? 그다음에 방금 여기인데 소가말은 이렇게 소가말은 이렇게 소가말은 소유권 가등기 말소 등기는 뭐해서 협상해서 제출하지만 협의 상정되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등기필증과 유사하게 뭐예요? 자, 보상부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보상부 명판관 명의자의 표시 변경 등기 판결, 관공서는 뭐예요? 제공하지 않는다. 의무자가 없다. 보상부 명판관을 제출하지 않는다. 자, 보정변승반은 공증받아서 자, 공정증서 나오게 되면 인감용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 소가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판결에서 보존등기 할 수 있을 때 옳지 않은 거 얘기죠. 그래서 꼭 뭐예요? 자, 보존등기는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소보단. 자, 이렇게 소보일지 쓴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일부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 자, 등기 원인 쓰지 않는다. 원인 없고 소위 등록된 자는 보존 등기 못한다. 자, 소보다는 단독 신청인데 뭐가 아니고 건국판이 아니고 건시군이다. 건물은 국가나 건축 상대로 판결받고 안 되고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 서민 그 가나다 이건 안 되고 가나다 있죠. 그래서 몇 번? 2번 건축물 대장산 소유자니 공란으로 특정되었을 때는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자, 이것은 건물은 지자체 생산해야 된다. 그죠? 뭐 작년 시험 문제도 이제 그 답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 내용 받으시고. 자, 동그라미 3번은 판결은 소유권 확인하는 판결에 한하지 않고 형성이든 이행 판결. 자, 뭐 확인 판결 다 가나다. 자, 그다음에 대장산 최초로 소유자인 상속인이 자, 보존 등기 가능하고 당해 부동산이 소유 보존이 신청을 소유름의 이유로 기존 소유권에 관한 말소를 명한 판결도 다 가능하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타당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것이 원칙이나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도 예외적으로 뭐한다? 인정한다. 보존 등기는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무슨 얘기인데? 자, 법원에서 뭐예요? 가합류 네 가지입니다. 가합류, 가처분, 경매, 주택 미등기 건물에 대한 주택 임차권에 등기, 명령 촉탁이 있게 되면 요 네 가지 직권 보존 등기도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 자, 동일 부동산에 관해서 동일 명의 이중의 보존 등기가 된 경우에는 뒤에 경유된 등기는 당연히 모이고 앞에 게 유효하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는 소유권의 명의자의 표시 변경과 단독으로
부동산의 표시 명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이지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죠. 그다음에 5번 신축간 건물은 소유권을 원취득했으니까 등기해야지만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다음에 권리능력 사단 명의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능력 없는 자 종중, 문중, 교외 사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환매특약 등기에 대해서 맞지 않는 거 그랬는데 일단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9번 중요하다 그랬어요. 꼭 별표 하나 해두시고 조그맣게. 그다음에 그 10번 다음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했을 때 자 요거는 요건 한번 그냥 자 한번 이건 봐주시고 그냥 환매 등기는 시험 문제 이거 우리가 한 번도 안 났어요. 고민할 거 없고 이거 답도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환매는 자 도로 판다지죠. 도로 내가 사오겠다는 내가 너한테 팔고 도로 사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필요적 사항은 매매대행과 매매 비용인데 자 하여튼 이자 기자가 한다면 이자는 임의적 사항이죠. 임의적 사항이고. 그다음에 환매특약부 매매는 이전 등기 신청서와 환매특약 신청 동일한 신청서로 작성해서 제출하며 이에 동일한 접수번호가 뭐예요? 부여된다 써 있죠? 그래서 거기 환매특약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자 환매특약 신청서는 동일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별개로 내요. 별개로 내요. 자 신청서가 동일한 신청서가 아니라 별개로 내고 자 다만 이것은 뭐예요? 자 뭐니까 자 동시에 하는 거니까 자 뭐는 접수번호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하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기 갑이 뭐예요? 을한테 이전등기 하고 2등기 아래 뭐라 2등기 아래 2-1번 무슨 특약을 환매 특약 등기를 누가 앞으로 하니까 갑 앞으로 하니까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뭐가 있고 신청서가 있고 그다음에 환매 뭐라고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가 2장입니다. 2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3번은 맞아요. 왜? 의무자 인감유명 이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는 누가 여기는 의무자가 갑이니까 이전 등기할 때는 뭐예요? 인감유명도 내고 등기표 정보 내요. 근데 여기서 환매 특약 신청서에서는 누가 이 을이 의무자고 갑이 뭐예요? 갑이 권리자예요. 을은 지금 현재는 이게 없는 상태니까 자, 이 을이란 사람은 뭐예요? 을이란 사람은 뭐가 없어요? 뭐 인감유명이나 등기표 정보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참고로 봅니다. 부동산의 환매 기간을 5원을 넘지 못하면 2를 넘어 정할 때는 자, 거기 그 55조 2호에 해당돼서 각하에 하나 자, 환매 기간을 정할 때 합의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연장 못 합니다. 자, 그렇게 틀렸고. 그다음에 환매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이고 권리자가 매도인이고 의무자가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자,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다음에 12번 말소 등기 중요해요. 말소 등기 중요하니까 거기 별표 좀 해 두시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가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의 전부를 소멸할 목적으로 항상 전부가 들어간 말소 등기는 항상 전부예요. 만약에 뭐가 들어가면 일부가 들어가면 변경 등기니까 주의해서 보자. 자, 그 다음에 2번에 뭐예요? 2번에 뭐라 했어요? 가등기를 뭐예요? 가등기 말소 등기도 공동 말소 신청의 원칙이나 가등기 명인이 인감유명 첨부해서 모두 가능해요. 단독으로 말소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 단독 말소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등기를 말소할 때 말소 등기를 해당하는 해당 등기를 말소 표시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목적이 된 소유권의 말소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 저당권자에 뭐예요? 그 승낙서가 있으면 직권 말소하고 승낙서를 안 주면 소송을 걸어서 말소해야 돼요. 농지의 전세권 등기는 절대 무효예요. 뭐 신청이 있어야 말소하는 게 아니라 절대 무효니까 직권 말소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은 거 있죠? 그래서 일단 가등기된 권리자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 가등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일부 지분, 자기 지분, 일부 지분 나오죠? 하여튼 자기 지분만 아니 뭐 일부 지분만 이렇게 나오게 돼. 일부 지분만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보상 없다. 보존 등기하고 뭐만 안 돼요? 상속 등기 이 두 가지만 안 됩니다. 나머지는 가능하다. 여기 자 보존하고 상속이란 말이 없으니까 가능하다. 이게 기억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아니면 뭐예요? 2번 이 둘 중에 하나 답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 할 수 있다. 맞죠? 이거 니은이 맞아요. 근데 거기 뒷번 가등기 권리를 3자에게 양도할 때 이전 등기는 우리가 목적이 소유권 이 목적이 자 등기 목적이 보전, 이전, 설정, 변경, 소멸이라는 말소 등기 나오죠?
그 이전 목적이 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예요. 이 등기 목적 중에 이것만 주등기예요. 절대 뭐예요? 절대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고 이전하는 건 다 부기등기예요. 주등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거기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행 가등기할 경우에 허가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랬어요? 뭐랬냐면 그 토지 거래일 때 국토법에 그 계약과 예약할 때도 내야 된다 그랬으니까 예약이 가등기 일종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뭐라고 토지를 거래를 하려면 뭐예요? 허가를 받는 구역이 있다. 허가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 매매 계약, 거래 소유권 이전 등기, 지지상권, 가등기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거래 이전 등기, 지지상권, 가등기 이렇게 외워야 돼요. 외우고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13번 여러분 별표 조그맣게 해두시고. 그다음 자 14번 문제는 옛날에 뭐 18회 때 비슷한 문형이 나왔는데 공간정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도시환경 계산은 그건 뭐예요? 도시환경정비법이에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도 뭐예요? 그건 국토법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5번은 당연히 뭐예요? 조그맣게 별표해 두시고. 공부의 등록사항 설명 중 뭐예요? 옳은 거 그랬죠? 옳은 거. 그래서 옳은 거 그래서 1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대장 하게 되면 지목, 목도장, 면장, 축도장, 개별공시가 이동사유.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도면에는 뭐예요? 구조물의 위치를 맞아요. 근데 고돌이 없다 그래서 고유번호가 없어요. 그거 꼭 외웁니다. 고돌이 없다. 고유번호는 도면에 없다. 3번. 자, 경계점 좌표등본 나오죠? 그 지목 나오면 목도장이에요. 목도장. 지목은 뭐예요? 도면하고 대장에 있는 거예요. 공유조면부 나오죠? 건물 명칭. 이 건물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어요. 등기부에. 그 구별합니다. 하여튼 뭐예요? 대지권 등록부에는 건물 뭐라고? 건물 명칭이 있는 것이지. 절대 이 건물 번호는 이것은 등기부에 있어요. 등기부. 이 건물 명칭은 어디에 있다고? 대지권 등록부에 있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등록부.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5번이 그래서 1번입니다. 15번 꼭 별표 조그맣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 그 16번은 도시개발사업. 자, 거기 지모비용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 16번도 꼭 별표, 자, 조그맣게 해두시고.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각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뭐예요? 본본만을 해요.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 수가 세례 부여할 수보다 적을 때는 뭐예요? 그게 블록식 단지식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본본이는, 그죠? 본본이. 그 다음에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주가 세로의 부여할 수보다 적을 때는 뭐예요? 그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입니다. 도시개발 준공정도 뭐예요? 미리 지번 부여할 수 있고 똑같아요. 근데 사업 시행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것은 경계에 걸치는 경계에 걸치는 본본 빼라니.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업 시행 지역 안에 자, 본본에 부본 붙인 거 빼고 이 경계에 걸쳐 있는 거 뭐예요? 다 빼고 순수하게 본본 중에서 이제 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자, 17번 별표해 두시고. 지목 매년 나온다 그랬죠? 매년 시험 문제 나니까 꼭 보자니까. 그래서 거기 일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죠? 주된 용도 따르라 그랬고. 절대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변동하면 안 되고.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이게 뭐예요? 댐 유지죠? 자, 용수배수 일정한 인공적인 수로 인공국어. 하여튼 그래서 자, 특징이 이렇게 국어. 그 다음에 소규모, 국어. 자, 국어입니다. 4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택지주선공사 대로 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해서 가장 적당하지 않는 거. 자, 거기 별표 조그맣게 해두시고. 국토법에 의한 맨 뒤에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그 다음에 일필지 일부가 용도 바뀌었죠? 이거 분할하면서도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이거 뭐예요? 지목 변경 신청도 같이 합니다. 산지관리법 나왔죠? 산지, 산에 대해 집 짓는다. 산지, 이게 등록 전환이에요. 건물이나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뀐 거.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공사준공전 합병 신청하죠? 이것도 지목 변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9번 지적 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거 별표해 두시고. 지적 공부. 축척은 축도자. 자, 맞는 얘기고. 자앞에서 계산된 경계점을 거리는 경계점 자앞에 높여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라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맞죠? 그
근데 공유조명부는 공유자의 지분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고, 자, 거기 면적이나 지목은 지적도면에 대해 등록이 되나? 자, 면적은 안 돼요. 면장이니까. 자, 경계점 좌표는 당연히 등록되지 않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적 측량과 축적 변경을 실시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도시지역에 반드시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축적 변경 그것도 이제 별표해 두시고 옳지 못한 거 그랬어요. 자, 시주상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22일 이상 공고 이태백에 30일 이내 점유 상태 경계점 표시 지상에 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시행령의 필지별 지분은 도시개발서 준용하죠. 그 다음에 청산금의 지급액의 합계액이 지급의 차액보다 부족할 때는 당의 소관청에 자 소관청이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자체가 부담한다. 지자체가 당의 지자체가 부담한다.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자, 그다음에 5번에 토지동에 따른 경위 측량봉에 따른 축척 변경 있죠. 시행지역에는 경계점 좌표 노탕이 비치한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21번 등기 촉탁과 정리 자 별표 조그맣게 해두시고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정리 후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 토지표상의 일치를 위해서 등기 촉탁한다 그랬고 자, 등기 촉탁의 경우 지적소관청 완료 통지에서 도착한 날부터 15일 이내 소유자한테 지적정리 통지하죠. 접수받은 부터 15일. 그 다음에 자, 축적 변경에 한 등기 촉탁할 경우에 이해관계 3자 승낙은 축적 변경에 위해서 정보를 가름한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에 자, 주소에 왔을 때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공보의 인터넷 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통지한 걸로 보겠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분할 합병 등록전이 토지에 있을 경우 지적 정리를 할 때는 소관청은 신청에 한 거죠. 이건 통지할 필요 없겠죠. 본인이 모르니까 통지한 것이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뭐 할 필요 없어 이거. 통지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등록상의 정정 얘기 나오는데 등록상 자 이것도 22번도 별표 조그맣게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상의 잘못을 발견했던 소관청의 정정을 일조할 수 있는데 거기 이번에 자, 면적에 진감이 없죠? 진감이 없으니까 자, 직권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3번은 지적공부 정리가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될 때는 직권 정리 가능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자, 4번 지적공부의 등록상 중 경계 면적의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표상에 오류가 있을 때는 자,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측량 정지할 수 있고 자, 5번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따른 경계 정정할 때 적부 심사 끝났죠? 자, 그건 뭐예요? 즉시 저 정정해야 되지 승낙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승낙서 필요 없다. 5번이 답이다.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23번에 별표 조그맣게 해두시고, 자, 옳지 않은 거랬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한 것을 뭐라고 증명하는 등기필 통지, 네 가지죠.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 정보, 등기부 등초본이 아니라 요즘 뭐라고 얘기해요?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얘기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 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자료에 정리한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와 공부와 부하지 않죠? 토지 표시가 정리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뜻을 관할 등기에서 통지한다. 이게 불부합 통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위 등기소가 위 불부합 통지를 받을 때 소유권의 명인에게 1개월의 표시 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에 직권하죠. 그래서 직권을 이제 한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주면 자 토지 표시를 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등기부가 있는 게 아니라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명백히 잘못이 될 때는 자 가족관계 등록부하고 등기필 정보에서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등기필 정보 들어가면 안 돼요. 미등기니까.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하는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 등록합니다. 절대 소관청이지 시 도지사가 아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4번은 뭐예요? 틀린 거. 기본 측량, 공공 측량 이것은 뭐예요? 이건 지적 측량이 아니며 측량 기준점에는 국가 기준점, 공공 기준점, 위성점인데 이게 측량 우리 지적 측량이 아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가 기준점의 하나인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은 그 지적 기준점이 아니므로 측량 관련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고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지적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보조점의 성과는 자 보조점과 도근점은 소관청이 관리하는데 그 성과에 대한 측량을 열람하거나 등록할 때는 뭐예요? 삼각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지사하고 누가 들어가 이거 법이 개정됐습니다. 작년에 소관청이 들어간다. 이거 꼭 받으세요. 그 다른 거 모르더라도 5번 앞에다가 자 5번 앞에다 있고 4번과 5번은 거기 별표 하나 치시고 4번과 5번은 꼭 봅니다. 자 뭐는 그 성과에 대한 것은 뭐예요? 성과 자료는 시도지사가 관리하지만
등본교부는 시도회가 바쁘시니까 자, 누가 더 들어간다? 이제 소관청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회 모의고사를 자, 요번 시간에는 12문제까지 등기법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등기법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지적법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기가 가능한 거 써 있죠? 등기가 가능한 거 하게 되면 자, 절대 자기 집만에 보존된 게 안 되고 일부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만 되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 당연히 등기 대상이 아니고 지상권에 관한 저당권 나오죠? 부기등기로.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 농지 전세권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산정보 처리한 등기 신청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 자격대리나 당사자 신청 대리인은 자격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전자 신청하려면. 일단 등기소에 한번 가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은 뭐예요? 2번은 전자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개인 공인 인증을 발급받아 최초로 전자 신청에 관할 등기소에 뭐예요? 관할 등기소에 뭐해서 출석을 해서 미리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3번은 뭐예요? 3번은 거기 다만 사용자 등록을 한 자격대리인에게 전자 신청을 위한 경우 당사자는 뭐예요? 사용자할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한 3년 하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경우 뭐예요? 사용자 등록을 만료일까지는 만료일 기간이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며칠로 한다? 연장 기간은 뭐예요? 3월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 자, 2번이 왜 틀렸냐면 2번이 중요한 게 거기 관할 등기소에 직접 간다 그랬죠? 절대 등기소는 전자 신청이니까 아무 데나 가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2번에 틀린 것은 뭐라고? 관할 등기소에 직접 간다.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무 데나 가도 된다라고 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해해 주시고 요새 이제 전자신청에 시험이 나온 지 한 4년 돼 가는데 종전에 좀 몇 회 계속 나오다가 안 나오고 있는데 한번 봐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뭐예요? 2번도 1번 기본적인 문제 1번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자, 2번도 뭐예요? 2번도 자, 별표해 둡니다. 별표해 두시고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하사이가 될 수 없는 거랬죠? 그래서 수인의 가등기 권리준 1인이 자기 거는 가능한데 공유자 전원명의 본등기하면 안 되고 농지의 전세권 안 된다 그랬죠? 필요계산 기재하지 않는 경우. 자, 그 다음에 거기 상속인의 신청에서 신청서와 등기부의 의무자가 부합하지 않는 신청은 이건 받아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누가 하고? 자, 갑하고라고 매매계약을 맺었죠? 자, 이렇게 갑하고라고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당사자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사망하셨다. 자, 그럼 자식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뭐예요? 이전등기를 공동으로 해줍니다. 1번 소유권 전등기 갑, 2번 이전등기 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뭐예요? 포괄신견의 등기 신청, 포괄신견 중에서 상속인의 신청이에요. 그러면 이 신청서에는 자, 의무자가 살아있는 병이라고 적었으면 여긴 등기부는 갑이고 여긴 병이니까 일치하지 않죠? 각하지 말라. 뒤에다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하면 각하지 말라. 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뭐, 유언 생존 중에 가등기 당연히 안 될 것이고.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대장정보 기타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설명 좀 뭐 하는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는데. 자, 보존 등기할 때 원시증의 원인 증명하는 정보와 부동산 표시, 이전 등기할 때 대장과 나오고,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 변경 증명하는 정보와 원인 정보. 묘실 등기할 때 뭐예요? 대장 기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묘실 등기할 때도 제출합니다. 뭐 이거 그렇게 했던 중요하진 않고 자,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신청인의 주소 증명서면은 자, 신청인의 주소 증명서면은 뭐예요?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옛날에는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할 때 나오는데 지금은 새로운 명의이 되는 사람이죠. 1번에 등기부에 새로이 명의이 되는 자는 권리자로서 등기를 뭐 할 때 신청할 때 신청인의 주소 증명서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할 때는 권리자 의무자 다 냅니다. 세금 때문에.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존 등기 담보권과 용익물권 설정 각종 이전 등기 경우에 권리자의 주소 증명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새로운 명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표시가 바뀌는 거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판결 경우에 공매점에서 권리자만이 신청할 때는 권리자 것만 내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6번은 권리자의 등기필 정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 조그맣게 별표해 주시고, 등기필 정보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타당하지 않는 거, 의무자인 현재의 명의자가
권리자로서 권리 취득할 때 등기를 받은 뭐 완료 증명서를 의미하는데, 자, 신청 정보의 등기필 정보를 첨부정보서 등기소에 제공하고 2008년 5월 2일부터는 완료 후 등기필 정보 완료 통지서를 등기필증 대신에 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자, A4 용지에 만들어준다. 그런데 여기 포괄유증 나오죠? 포괄유증의 경우, 이 요구에 의한 이전등기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특정 유증은 낸다 그러는데 다 뭐예요? 포괄유증과 특정 유증의 뭐예요? 이것은 자, 이런 식으로 뭐하고 이거 포괄유증 나오죠? 포괄유증하고 뭐예요? 특정 유증의 차이점이 뭐냐면 특정 유증의 차이점. 공통점보다 공통점은 이거 무조건 증자 보이면 이전 등기는 다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이니까 등기필 정보 내야 되니까 이게 틀린 것이고, 차이점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이거는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이에요. 이건 등기해야지만 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이 포괄유증은 미등기일 때 보존 등기 가능한 게 포괄유증이에요. 특정 유증은 절대 보존 등기 못해요. 미등기라도.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6번은 절차적인가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7번 이전 등기가 나와서 이전 등기 별표해 두시고. 왜? 이전 등기는 기본적으로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그러면 거기 옳지 않은 거, 일부 이전 등기는 단독 소유를 뭐 일부 공유 지분 이전하는 거죠. 수용은 원칙이지만 등기된 부동산 이전 등기 할 것이고, 부동산의 특정 일부 이전 등기는 자, 안 되는 것이고, 자, 유증은 뭐예요? 유증에 대한 이전 등기는 단독이 아니라 공동이에요. 4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협의 분할이나 상속 등기할 때 분할협의서 인감령 자, 첨부해야 된다 그랬죠? 4번이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다음 중 기술 중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자, 거기 구분 입찰권이라는 거, 4번 구분 입찰권은 없어요. 구분 입찰권. 그 구분 지상권이 있어도 구분 입찰권 자체는 없어요.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1번 채권의 일부 양도 대변제라는 저당권에 이전 등기 할 경우에 자, 신청서의 양도 대변제의 목적 채권에 기재하고, 자,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관이 작성해야 되고, 자, 임차권은 차인 기재하라 그랬죠? 자, 임차권에 이전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고. 자, 인감유명 틀린 거랬어요. 인감유명. 자, 인감유명 그 앞에다 별표 조그맣게 해두시고.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전자인청할 경우는 인감유를 제공해야 된다 써있는데, 전자인청할 때는 공인인증정보 송신할 때는 인감유명 안 돼도 된다는 얘기고, 인감유명은 당사자의 진의 의사 확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 인감유 제공할 때 해당 신청 정보에 날인 도장 찍어야 되고, 소유권 이전, 소유권 말소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할 때 인감유, 소유권 의무자니까 보존 등기는 이제 필요 없겠죠. 자, 10번 집합건물 얘기입니다. 꼭 별표 좀 조그맣게 하나 해두시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해서 구분 건물을 하는 건 아니라 했어요. 그 다음에 구조상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죠. 복도 계단은.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할 경우에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 등기만 등기하면 토지는 등기 안 해도 효력이 토지까지 주신다 그랬죠.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 뜻 쓰지 않아도 되는 게 꼭 써야 돼요. 그래서 표제만 둔다 그랬어요. 4번이 틀린 것이고, 집합 건물, 일동 건물 표제와 각 구분 건물 표제부 각을 두고 있죠. 4번이 틀렸다. 뭐 말세복 등기는 잘 안 나오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자니까. 그래서 1번 말세복 등기 방법으로 말소 회복 등기 방법으로 종전 소유권 회복할 경우에 말소 회복 방법에 의지 않고 말소 등기 또는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부를 부족하게 맞을 때는 뭐 회복할 때는 주등기로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당권이 만약에 억울하게 이렇게 1번에서 자, 이렇게 저당권이 억울하게 맞서있으면 1번 저당권 맞서 등기했죠. 그렇게 자, 이렇게 주등기로 1번 저당권 회복 등기를 주등기를 하고, 그 등기와 1번이 똑같이 그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전부는 주등기로, 일부는 부기등기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하게 말소된 그 저당권의 회복 등기 청구는 말소 당시 소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했으면 직권 회복하고, 자발적으로 말소된 건 절대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면 회복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말소된 건 회복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신청이 가등기 별표 두시고, 틀린 거 공동이죠. 그 다음에 승낙서 첨부해서 단독할 수 있죠. 가등기 문제가 가등기 신청 협의하였으면 승소 판결 어선할 수도 있고, 가가처 명단도 가능하고. 근데 거기 여러분, 거기 자, 그 5번에 가처분 명령의 법원은 즉시 정보인 처음에 등기해서 가등기 촉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단독 신청이라 했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해서 단독 신청이다. 절대 그거 외우셔야 돼요. 가가처 명단, 가가처 명단 단독 신청입니다. 자,
13번부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